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0.1% 플러스, 코스닥 0.17%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얼마나 잘 방어를 해줄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는 좀 무거운데 뭐 테마적인 소식도 좀 많았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약간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유럽 특히나 독일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또 에너지도. 아, 에너지도. 네.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네, 오늘 일단 이제 주식시장 그 예상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 개장했네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나 이제 이런 대표 기업들이 뭐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국내 증시 보면 미국과는 좀 완전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또 한국이 오후에 좀 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야간 선물도 거의 보합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르게 오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하락하는 가운데 좀 요즘에 보면 뭐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홍콩 그 이제 외국인들이 드디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에. 네. 그래서 이게 오늘도 이어진다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흔히 이제 그 저승사자로 알려진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외국인들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 오늘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 급락과 좀 반대로 오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국 증시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려면 반도체 저 삼성전자 6만 원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좀 포커스를 지수는 맞춰주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뭐 워낙 좋아가지고요. 이 알테오젠이 지금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지 모멘텀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좀 중심 역할 잘 해준다면 코스닥도 좀 견조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일단 보니까 코스피는 좀 괜찮은데 네. 좀 코스닥은 약간 좀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개별주들이 좀 부진한 그런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빼야 되는지, 무엇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가 됐네요. 0.5% 오르면서 300원 오릅니다. 57,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반대로 0.5% 정도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8% 정도 올라가고, 셀트리온은 보합권입니다. 여타 종목들도 다 강보합, 약보합권이고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화오션 플러스 한화그룹주 이런 것들이 조금 그나마 낫네요. 하나오션이 2.5%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2% 플러스고, 그리고 LG화학이 2.4% 플러스. LG화학이 최근에 흐름이 좀 떨어지긴 했네요. 25만 원 선에서 23만 원, 25만 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다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가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삼천당하고 클래시스 빼고는 다 약보합권, HLB가 1%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흡프스프 HPSB는 1% 정도 오르고, 동진세미캠도 0.8% 정도 상승,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0.4% 정도 상승입니다. SM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2.5% 정도 올라가지고 엔터 어제하고 엊그제 정도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2%대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네요. CJENM도 같이 오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5% 정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오늘 뭐 먹는 거 나쁘지 않고요. 예, 구리 같은 비철 금속들도 이제 5,000원을 뚫어서 다시 좀 상방을 키우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비철 금속들 움직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프라 하면
이런 굴이나 이렇게 광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에서 또 조금의 노이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오리온 같은 종목군들도 한 3% 정도 좀 좋은 흐름이거든요. 먹는 것도 가격 올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한 1%, 뭐 LG 화학도 4%.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도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한령 해제 시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15% 정도는 올라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토픽을 SM이랑 하이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꼽히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또 이제 MS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7만 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이닉스가 2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해놔서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변압 쪽은 약간은 좀 쉬고 있는 분위기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ABL 바이오 같은 전일부터 이슈가 있었던 쪽들이 조금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좀 쉬다가 오늘 약간의 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오리온 그리고 삼양식품 이런 애들 좀 올라가고 있고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이제 10% 넘게 급락했었죠. 근데 오늘 4.7%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플러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 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이 그래도 잘 버텨주네요. 삼성전자가 1.3% 오르면서 58,350원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요 코스피 대형주들의 특징은 뭐라고 봐야 돼요?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카이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뭐 LG화학에다가 저기 다른 2차 전지주도 있고 식품도 있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대형주도 올라가는 거는 일단 이제 뚜렷하게 어느 업종이 그렇게 딱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음식료가 확실히 업종에서는 좀 눈에 보이긴 해요. 네네. 고르게 오르는 것 같고 이제 음식료는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건설 업종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사실 2차 전지가 뚜렷한 그런 최근에 모멘텀은 없는데 지금 뭐 순환매가 또 돌다 보니까 LG화학도 괜찮고 포스코 퓨처엠도 좀 동반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오늘 또 58,000원 넘어섰고 하이닉스도 좀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또 잘 버텨주는 가운데 지금 일부 이제 대형주들이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한국 시장은 좀 강세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게 코스피 형님이 가니까 또 아침에 코스닥 좀 약간 이제 빠지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네. 코스닥도 같이 그냥 동반해서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국 증시가 지금 작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좀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다만 이제 시원시원한 뭐 이런 급등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오르면 좀 막히는 모습은 있지만 오늘도 어떤 특정 섹터가 이렇게 막 하나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약간 이게 고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조선이면 조선, 뭐 방산이면 방산 이런 특정 섹터가 그냥 확 치고 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그런 섹터는 딱히 이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로봇주가 오늘은 조금 쉬는 것 같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급등주 중에서는 좀 로봇주만 조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볼 게 뭐가 있을까요? 딱히 개별 종목으로 뭐 다 이렇게 볼 게 별로 없는 그리고 뭐 이슈가 것 같고. 큰 게 없어요. 예. 그쵸. 뭐 뉴스 나온 거는 뭐 특별한 거. 근데 아니, 오늘 화학주가 강하긴 한데 뭐 화학주도 뭐 특히 뭐 뉴스 나온 건 없고 테마로 눌러봐도 뭐 토스 관련주, 웹툰 관련주, 탄소 나노튜브. 근데 여기는 이제 특정 기업 하나가 막 급등하니까 네, 좀 그렇죠, 왜곡된 그렇죠. 거죠.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고. NBT 결국 예. NBT가 가니까 이게 NBT가 예. 쿠팡 관련, 토스 관련, 웹툰 관련 이런 거 다 낀 게 그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테마주 장세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오늘은 그냥 순환매, 대형주 중심에 대형 고르게 주중 가는 테마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수가 0.7% 2631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뭐가 하나가 잡고 간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5등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네, 그냥 고루 오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랑 기아 빼고 화면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보시면 뭐 삼성전자 1%, 삼바 1%, LG에너지솔루션 1%, 뭐 삼성전자 우선주 1.5% 이거 다 1등부터 지금 6등, 7등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하나오션 2.58%뭐 이러면은 이제 평균값 나머지 다 플러스에다가 기아 마이너스 0.5, HD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0.79 나머지는 다 오르니까 뭐 지수는 요 정도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30% 정도니까 나머지에서 크게 뭔가 없으면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뭐 지수 단 상위 한 150개 중에서는 두산이 71등인데 마이너스 3% 정도고 나머지는 1%도 한 3,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위가 하위보다 훨씬 많으니까 지수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받쳐줘야 될 것 같고 선물이나 좀 수급적인 부분들 또 선물의 볼륨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처럼 현선물이 거의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역전되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코스피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대비 2배가 높아요. 네.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아서 특정 산업이 끌고 가지 않아도 일단은 뭐 무난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쪽이 생각보다 센데 LG화학이 흑자전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IBK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LG화학 이런 거 좋게 만들면 나머지 뭐야 이러면서 이제 LG 뭐 에너지솔루션 이런 좀 꿈틀거리면 가는 건가 해갖고 다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이제 2차전지 특유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LG 화학도 LG 화학인데 금호석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2%대로 같이 좀 가는 그런 모습이고 흑자 전망 리포트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 시장 기대치 크게 웃돌 것이다. 오케이. LG도 오르고 있고 같이 3.5%, LG 화학이 5.8%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로템이 2.9% 같이 가고 있고. 오케이. 오늘 방산 그러니까 카이, 로템, 한화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같이 2%에서 6% 정도 방산이 같이 가고 거기에 2차 전지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주 거기다가 이제 변압기, 전력 인프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조금 떨어지네요. 좀 재미없는 장입니까? 저만 조금 텐션이 떨어져요? 어때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장이죠. 좋은 장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저는 왜 텐션이 좀 떨어질까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눈길을 끌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코스피 0.8% 오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520개, 하락하는 종목이 260개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이게 특별한 뭐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어쨌든 복귀를 했거든요. 네.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도 지금 아침에 팔다가 좀 다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하고 나서 지금 3일째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누가 봐도 시장 자체가 밑으로 좀 내려가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못 오른 기업들까지도 분명히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들이 과거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들이 좀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 지금 미국과도 지금 완전히 또 디커플링 또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한번 부담 없이 계속 좀 저가 매수 해보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뭔가 이슈는 또 없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막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전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게 온기가 좀 고르게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좀 장세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이럴 때 그래도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가려면 어느 한두 업종이 좀 쳐주긴 해야 되거든요. 네. 끌긴 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증시가 위가 쉽게 열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좀 기반을 잘 다져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무엇보다 증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미국이 어제 사실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도 두들겨 맞겠네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랑 전혀 별개로 아침에도 거의 빠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 올려버려요 가볍게.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한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미국 증시하고 완전히 좀 별개로 움직이는 네. 그런 장세라서 미국이 침체 이슈만 좀 아니라면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좀 이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어지면 조만간 또 주도주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뭐 분위기는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는 했었는데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자주 나타난다. 올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 몇 년은 정반대로 그 디커플링이 항상 많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기계적으로 미국이 떨어지니까 아, 우리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이거 말아 올려가지고 이걸 플러스로 예. 전환시키네?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가지고 오늘도 약간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지금 뭔가 경기가 요새 뭐 침체된다 막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 침체는 아니에요. 지표 보시면 네. 침체까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좀 그건 좀 너무 이제 앞서간 생각이고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가 결국엔 이제 정부 지출 저는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혼자 성장했던 미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 빅테크가 수혜를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2년 동안 AI 때문에 돈도 더 쏠리고. 근데 그 자금들이 오늘도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발언을 했는데 네. 신제품 공개했는데 뭐 전 내용 보니까 괜찮던데요. 근데 이게 기사들 보니까 실망해서 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황 실망이 사장 아니라 올해는 약하네. 뭐 이런. 실망이 아니라 네. 시장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뭐 엔비디아 이럴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그런 호재가 안 먹힌다는 건 지금 미국의 M7이 지금 힘든 게 뭐 이 M7이 실적이 안 좋습니까? 뭐가 안 좋습니까? 사실 지표는 여전히 좋은데 다만 새로운 게 없고 지난 2년간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 선택하기 싫은 거죠. 투자자들이 봤을 때. 네. 다른 거 하자. 그러니까 독일도 돈 풀고 중국도 돈 풀고 저쪽 그리고 갑자기 BYD는 뭐 5분에 400km 가는 걸 충전해서 내놓는다고 하질 않나. 테슬라는 이제 놀라가지고 주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결국 왜 굳이 미국만 왜 선택하지 우리가? 중국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 시스템 같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런 구조는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죠. 삼성은 작년에 엔비디아가 그 질주할 때도 혼자 역주행해가지고 네. 완전히 뭐 왕따 정도가 아니었죠. 처참했죠. 처참했는데 엔비디아 빠지는 거랑 이제 삼성은 별개 이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좀 작년에 좀 못난이 증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중국과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오르는 국가에 좀 속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폭락하고 그런 지금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안 가나 보네. 이렇게 또 말씀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명앵커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명앵커는 딱 수급이 탁 쏠리는 거 명확한 장에서 낼름하는 투자 전법을 갖고 있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막 다 꼽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답. 지금 딱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만 딱 보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게 LG화학, 카이, 뭐 저기 뭐 그런 종목들이 뭐 LS 일렉트릭, 뭐 롯템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롯템은 빠지고 LG화학 이렇다고 해서 LG화학이나 카이나 뭐 이런 종목들 두빌 뭐 이런 거를 사기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명확하게 딱 이거 확신이 있어. 그래서 지금 들어가자. 이거 못 먹어도 뭐 3% 10% 먹자.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카이가 어제 10% 빠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딱 들어가자 하니 약간은 애매하고 LG화학도 사실
석유화학 업계의 전반적인 여태까지의 흐름을 알면 오늘 뭐 6% 오른다 그래서 이게 꾸준히 계속 크게 대세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딩 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소형단에서 뭔가 확 쏠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알차라가 막 눈에 보였다. 그럼 네. 시가 대비했을 때는 좀 올랐어요. 14%에서 20%. 분명 한 입만 전법은 가능하죠. 근데 얼마 가지 않고 윗꼬리도 지금 강하게 달려 있거든요. 이래 버리면 뭔가 분위기가 들어갈 건 많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MT 같은 경우도 진짜 초반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실 힘든 거고. 그러니까 여러 안 되는 산업군들 중에서 내가 선택까지 잘해야 먹을 수 있는 시장이고, 또 올라가서 또 뭐 시원하게 올라가서 내가 많이 물렸다. 그럼 손절하고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왜? 상승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조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은 아직까지는 약간 뭔가 대형주하기는 좀 애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단타만 하고 싶어서 저러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단타 안 하고 만약에 진짜 몇 주, 2달, 3달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뭐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그런 종목들 그런 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2차 전지 가져갈 거 아니고 석유화학 가져갈 거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져갈 게 뭐 있지. 지금 뭐 하이브 오르고 SM 오르고 그렇다고 방산 뭐 조선 이런 거 가져가자니 위치가 진짜 각도가 상승 각도가 어마어마하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여미사님은? 근데 뭐 아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단기로 보면 참 답답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네네. 대로. 뭐 다음 날 뭐가 오를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뉴스 쫓아가면 늦으니까. 근데 결국 지금도 보면 뭐 못 오른 것들도 찾아보시면 저는 뭐 많다고 생각. 얼마 전에 음식료도 못 갔었거든요. 이제 오늘 뭐 오르긴 하는데 음식료도 최근에 이제 농심 가격 인상 그게 좀 힌트를 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들한테 힌트를 줬는데 지금 또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음식료 쫓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어느 이제 물론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 워낙 세서 그렇지 못 오르는 섹터들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이 뭔가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데 근데 결국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은 그런 시간 가지고 버텨내는 분들이 큰 수익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올 걸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야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도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도 그 하창모님도 좋게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주식시장을 매일 보시는 분은 삼성전자 좋아진다는 거를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정보가 다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다 데이터들이 나와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주가가 안 가요. 주가 안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가 뭐 근데 왜 안 가냐? 호재의 반응도 안 하고. 네.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되게 그래서 어려운 게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해 버려요. 순식간에. 정말 갑자기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주가만 보시면 안 되고 주가 위치가 좀 크게 부담 없는데 뭔가 좋은 이벤트들이 자꾸 나오면 그게 어느 시점에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확인하고 사면 그날 또 비싼 대가를 또 주고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좀 못 올랐던 것 중에서 계속 그런 게 있나도 한번 계속 좀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근데 진짜 좀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진짜 만약에 우상향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나는 게 퍼센테이지는 엄청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죠. 뭐 단타로 물론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00만 원 단타 할 때랑 1000만 원 단타 할 때랑 3천만 원 단타 할 때랑 5천만 원 단타 할 때랑 완전 달라요.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해보시면 300만 원 갖다가 했을 때 10번 먹을 거 5천만 원 들어가면 한 번 한 번 먹을까 말까거든요. 쉽지 않아요. 먹을 거면 아니면 진짜 완전 소수 퍼센테이지로 하거나 이 방식도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사고 팔 때 매도 수수료가 세니까 횟수가 늘어나면 100번만 사고 팔아도 25%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엔 대형주 스윙이나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 공매도 금지도 앞두고 있고 분명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대형주부터 쭉 리스트업을 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까지 받아주면 확실히 뭐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왜 장 좋은데 혼자 징징대요? 장 좋은데 혼자 징징대. 아이디가 팩폭. 고맙습니다. 닉 잘 지시네. 네네네. 아니 저 좋죠. 저 오르면 당연히 좋아하죠.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같잖아요. 알잖아요. 이 연애할 때도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떠나갈까? 불안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래, 너무 이상한데.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내가 밉고 약간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시 24분 두 분 24분까지 봤을 때의 장 코멘트 하나하나씩 하고 자료로 넘어가거나 조금 더 짚어보거나 그렇게 하죠. 보노님부터? 저는 뭐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장 대비 강했고요. 뭐 반도체 일단 자리 잘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매 변수들을 잘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쪽에서 또 에너지 풍력 특별법은 오늘 뭐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도 좀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엔터 리포트 나온 거 그대로 좀 반영되잖아. LG 화학도 그대로 반영되고, 에너지는 이제 러시아 푸틴과 이제 대통령 그 트럼프와의 대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트럼프는 인프라까지 꼽아서 얘기를 했고, 네. 러시아 대통령은 그냥 이제 에너지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에너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움직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또 먹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막 빼빼로나 이런 거 먹는 걸로 말씀드려서 기억 잘 날 텐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 받는 음식료, 또 방어적인 특성도 갖고 있고요. 뭐 해서 전반적으로 갈만한 애들이 가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테마성으로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MT 이런 쪽도 움직이고 하니까, 뭐 그래서 약간 좀 좁혀지고 조준 사격을 잘 해야 돼서 좀 난이도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되게 이상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수급도 뭐 선물 잘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맞아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하긴 한데, 뭐 선물이 더 커지면 아마 금투에서 또 담아주겠죠. 그러면 좀 시장이 또 강해질 수 있어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좀 매도로 바뀐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미니 지수 선물 또 플러스권으로 조금 더 쬐끔이지만 확대하고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 보면은 무난할 것 같고, 프로그램 매매 추이만 쭉 빼는 것들로만 안 나오면은 그래도 나름 좀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코스피는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슉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이런 것도 좀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9시 26분 코멘트. 이제 뭐 공매도 저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많이 오른 기업들이 좀 지금 급락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 유리기판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 로봇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그동안 또 많이 오른 조선 기자재나 피팅, 이쪽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게 공매도 좀 타겟팅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들 하시는 게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주가들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밖에 또 어느 정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공매도 나오면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좀 미리 좀 팔려는 수요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약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들 기업들도 공매도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빠진다면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향후 1, 2주 정도는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한 좀 부담감은 공매도 재개일이 다가올수록 좀 어쨌든 모든 참가자들이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쪽은 더 보게 되겠죠, 사람들이. 아예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이게 재미가 없는 게, 이게 낙폭가 대주들 중에서 이렇게 오르는 건 오늘 석유화학도 강해요. 네. 뭐 건설도 강하는데,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손은 안 나가요. 그죠? 손은 잘 안 나가니까 상승폭은 낮은데, 이런 업종 사가지고 뭐 내가 굳이 손해 보겠나? 뭐 공매도 한다고 얘네가 피해 받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좀 공매도 영향을 좀 받거나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약간 사람들이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좀 재편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오늘 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외받은 기업들이 어쨌든 오늘은 고르게 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LG화학도 그렇고 오늘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도 좀 최근에 소외받다가 오늘 오르고, 뭐 건설, 철강 이런 네. 기업들이 좀 강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락하는 종목들 한 번만 짚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까 하는데, 코스닥이 지금 파란불인데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이쪽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뭐 하이젠 R&M 같은 뭐 로봇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4.6%, 하이젠 R&M 6.7% 이런 종목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필옵틱스도 6%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HLB 그룹죠.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 2%대 떨어지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봇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HLB의 그룹주의 하락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요, 보노님? 뭐 일단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티즈가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회사 또 나누는 거 관련돼서. 오늘도 8% 떨어지고. 네, 오늘 8% 빠져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감을 확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 쪽은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빠져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20일에 초록 나오잖아요. 근데 또 시장 자체가 약간 코스피 쪽으로 쏠리는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니까 네. 이거 뭐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일단 확정 짓고 결과 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심리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이오는 최근에 특성이 일부 좀 주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조금은 힘이 빠지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그 프로그램 비차익 그 흐름도 코스닥은 내려 꽂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코스피는 나쁘지 않고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수급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GTC 기대감에서 사실 유리기판이랑 양자랑 이런 내용들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 양자도 얘기가 안 나와서 쭉 많이 빠졌거든요. 그 미국 본장에서 유리기판도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뭐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뭐야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뭐 별거 없네? 약간 이런 걸로 좀 차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벤트적으로 본다면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지금 수요일 이제 개장을 했고 이제 쭉 지나서 마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태까지 뭐 월요일날 저희가 일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지만 GTC도 있었고 BOJ, FOMC 거기다가 우리나라 로컬 일정으로 보면 이제 현재 선고의 가능성 그쵸.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금요일 날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중간 단계 수요일까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벤트가 소화가 잘 됐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GTC는 별로 약발이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일단은 그래도 엔비디아의 중장기적인 매력도를 확인을 한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내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를 보고 하지만 왜 그렇게 기대감을 키워놓고 도대체 그 기준점을 누가 만든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너무 기준이 일단 높다라는 건 좀 물음표가 생겼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그 기조 자체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 네. 다만 시장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이 나오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 아직 이벤트가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건 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마이크론의 그 흐름까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확실히 아까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야간 선물 자체가 크게 반응이 없어요. 네. 미국장에 빠져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장에 대한 그 개별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변수가 너무 안 좋고 해서 뭐 그 이제 야간 선물도 막 많이 빠지고 하면 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의 저는 뭐 적극적으로 전투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지수가 높은 편이니까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금액을 이전에 뭐 2,400대 할 때보다는 좀 많이 줄여서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 조절은 해주시면서 꼭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팅을 조금씩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한 번 박살날 때 정말 크게 혼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이벤트 드립은 관련돼서 코멘트, 그러니까 GTC까지 받고. 근데 이벤트 중요한 게 이제 오늘 BOJ 있을 거고 BOJ. 거기서 아마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인상에 대한 힌트를 또 준다면 뭐 엔화에 영향을 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MC는 큰 건 별거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동결은 할 텐데 점도표가 지금 3.9%에 찍혀 있으니까 네. 요게 낮아질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지.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에는 중요한 게 연준이 점도표 발표하죠. 경제 성장을 전망치 내놓죠. 물가 전망까지예요. 이 세 개가 지난 12월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시장이 또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에서 물가 전망 올려버리면 지난번보다 이건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관세 때문에.
그러면 경기 좀 안 좋아져도 금리 잘 안 내리겠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시장이 불편할 수 있고, 근데 물가 전망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버리면 조만간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그 FOMC에서는 그 어떤 이제 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세 가지 지표를 어떻게 지금 연준이 바꾸는지 네. 거기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미국 시장도 좀 변동이 생길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으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요새 마이크론도 주가 되게 견조해요. 예, 굉장히 이제 엔비디아보다 훨씬 좀 강한 편인데 마이크론이 우리 좀 기대에 맞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거 좋다 또 많은 거 아닌가. 이거를 이제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에서 해소만 해주면 네.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되겠죠, 하이닉스나.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까지는 좀 넘겨야 이게 이제 이벤트가 좀 무난하게 좀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저는 저기 시사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너무 과몰입된 사람이어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 정치 얘기하시려고 네, 그러는 정치 얘기 아니라 시사. 시사. 그러니까 이게 제 선고가 그러니까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쨌든 무언가 결론이 나야지 나라가 정상화되면서 뭐 추경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약에 공지가 안 나오면 이번 주에는 선고가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공지가 나와서 뭐 금요일 날에도 선고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시장에는 조금 더 부스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랑 상관이 없어졌습니까? 시장 영향 그렇게 크진 않은데. 크진 않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영향을 줄 건 뭐냐면 추경이에요. 추경. 지금 추경이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과 중국이 강한 이유가 돈 풀어서거든요. 돈 풀겠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거 늦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기 다 놓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탄핵 선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나오고 나서 추경이 만약에 좀 탄력을 받는다면 그건 증시에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중립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추경이 빨라질 수 있다면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공부를 좀 해볼 시간입니다. 연민사님 오늘 자료는 어떤 거 있으세요? 광고도 해야 되니까. 네, 광고 하세요. 네. 오늘 뭐 자료 그렇게 많지는 그래도 않습니다. 이제 자료를 미리 안 보여주시면 광고를 할 때 나가세요. 아, 그래요? 자료는 보고 나가고 싶다. 이러면 그러니까 자료로 그거예요. 인질로 잡아두고 네. 네, 요거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약하지만 지금 이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이제 그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그게 저는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다. 좀 구조적인 것 같다. 그걸 좀 염두로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반도체 조금만 더 붙여서 얘기하고, 그다음 어제 BY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쨌든 뭐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저는 시진핑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중국 빅테크, 요새 뭐 중국의 페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4개의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미국의 M7 말고 네. 중국에서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딥시크 이런 거 있잖아요. 4개 기업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우리가 중국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중국을 봐야 또 시장이 보이거든요. 네.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딱 준비해 주셔가지고 미국 상황, 중국, 반도체 이건 뭐 모르면은 안 되니까. 광고 잠깐만 할게요. 광고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습식 그리고 무선 청소기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빨강색이 빗셀 다용도 습식 청소기인데요. 미국 판매 1위, 얼룩 제거의 끝판왕입니다. 카페트, 소파, 매트리스, 차량 시트까지 어디든 깨끗하게 청소가 으악 빨리 들어가다 와, 먼지가 기가 막히게 저렇게 어떻게 새거 돼버린다. 새거 돼버려. 강력한 330W 모터, 대용량 1.1리터 물탱크, 빠르고 효과적인 청소를 할 수 있고요. 물 분사, 흡입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용 세정 포뮬라 제공을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크고 강력하지만 핫딜 특가로 저희가 3% 특가 가져왔습니다. 15만 9천 원, 15만 원대의 미국 1위 청소기를 get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하이브리드 무선 청소기 웰핀 건데요. 와디즈 5억 펀딩 신화입니다. 오, 무선 청소기 초경량 800g이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 아이고 밖에서 힘든데 안에 들어와서도 저거 청소기들 힘도 없다 팔 빠질 것 같아. 근데 800g 엄청 가볍습니다. 강력한 흡입력 고출력 최대 출력 200W라고 하고요. 자유로운 헤드 각도 조절 3중 필터링 시스템 요것도 역시나 핫딜 특가로 가져왔는데요. 13만 8천 원. 요거는 프리미엄 청소기인데 누가 만들었냐? 가전은 어디예요? 가전. LG? LG죠. LG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프리미엄 청소기 와 이거 웰핀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딱 만들었습니다. 13만 8천 원에 저희가 쓱싹쓱싹 여러분 미세먼지 어마어마합니다. 집안이 그 먼지 구덩이면은 다 코로 들어가 폐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기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특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 자, 요미사님. 600명밖에 안 빠졌다. 고맙습니다. 예,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요미사님 자료 가시죠. 야, 이제 이게 자료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군요. 이제. 네, 고맙습니다. 미끼로. 네. 네. 뭐 이제 자주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사실 지금 미국이 여기도 이제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참자 미안합니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주가 빠져서 미안하다 하는데 근데 결론은 모든 잘못은 다 바이든 탓이래요.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죠.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디톡스 합시다. 우리 정부 지출에 너무 의존했으니까 독 빼야죠.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당연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2년간 미국이 증시가 많이 오른 거를 트럼프도 지금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언젠가는 트럼프 풋을 발동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상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관세라든가 도지에서 뭐 공무원 해고도 좀 완료돼야 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감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미국이 좀 이제 한번 뭐 움직이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 네. 그 시간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이제 자료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 독일 돈 푸는 건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제일 그때 2주 전이었죠. 눈에 제일 들어왔던 건 결국 저 단어예요. 선부가 공동부유로 촉진한다. 선부. 그러니까 공동부유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시진핑의 머릿속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마인이 왜 튀어나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바꿨잖아요. 마인하고 악수하면서 자 선부. 우리 먼저 부자 됩시다. 성장 먼저 하자. 네, 이게 덩샤오핑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성장했죠. 네. 실제 이걸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이게 금기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민간 기업,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자신감을 되게 얻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딥시크 그 랑은 회장이 자신감을 심어줬고, 야 미국과 할만하다. 우리 반도체 없는데도 이렇게 잘하네. 그래서 여기에 BYD 있죠, 샤오미 있죠, 뭐 알리바바 있죠. 뭐 시진핑 입장에서 이제 꿀릴 게 없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근데 대신에 이걸 하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인이 이제 규제 풀면서 마인이 그 이제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 근데 스마트 머니들은 다 눈치를 챈 거죠. 중국이 저러고 있네. 들어가는 거죠. 돈이. 근데 이게 일시적이냐 이거죠. 그냥 잠깐 뭐 부양하고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이제 월요일 날도 대규모 내수 부양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 정부 정책 관료자들이 나와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네, 우리 이렇게 하겠다. 자료가 있으신 거죠? 자료 여기 왜 안 네. 나오죠? 띄워주세요. 오케이. 왜 안 나왔죠? 자료가. 네. 네. 저는 이것만 보고 지금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자료는 요거였고 이제 요것만 좀 참자 네. 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도 아마 조만간 디플레이션 종료 선언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엔화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건 뭐죠? 달러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우리도 지금 추경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건 아직 우리나라로 지금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아직 한국까지 온기가 안 퍼지지만 한국도 추경을 하는 순간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변도의 2년간의 장세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계속 하는 거고 이게 일시적이라면 뭐 잠깐 뭐 유럽, 중국, 한국 오르고 또 말아버리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좀 구조적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보는 게 반도체가 저도 그냥 아예 하반기에 뭐 윈도우 교체하고 이래서 좋아진다면 100% 확신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뭐 보고서나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뭐라고 다 써 있냐면 예상외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 핵심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갑자기 늘린 거예요. 요게 아까 뭐죠? 그 선부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네, 선불호. 그 연결.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여 버리는 거죠, 지금. 삼성은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재고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딥시크가 이거를 1월 말에 우리 그 설날 연휴에 딥시크 나가고 좀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이 파장이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시진핑도 바꿨고 삼성전자 주가까지 좀 올리기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아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겠구나. 근데 물론 중국이 언제까지 투자할지 모르지만 미국이 데이터 센터 투자하면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엔비디아가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이 여기에 뛰어든다. 근데 중국은 사실은 엔비디아 칩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네들이 뭐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없는 살림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삼성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반도체를 또 미국이 뭐 견제만 안 한다면 공급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체로서도 저는 어쨌든 중국의 투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테슬라 주가예요.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BYD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대립되죠. 지난 뭐 BYD가 그때도 안 갔던 건 아닌데 중국은 버리고 미국만 샀잖아요 그동안. 이게 극명하게 지금 대립되는 구조인데 이게 주식시장에 그냥 바로 밑이라고 좀 봐요. 지금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그냥 차트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유는 있죠. BYD가 지난번에 한번 요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가스아이라는 플랫폼 발표했다. 네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차에 자율주행 넣겠다. 근데 어제 나온 뉴스는 뭐죠? 5분 충전에 400km. 요게 이러면 휘발유차 되는 거예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휘발유차가 되는 거고 샤오미가 최근 12월부터 테슬라 차를 이기고 있어요. 판매량에서. 예. 그리고 지커라는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기능 일부 들어간 그 기능을 4월부터 일반 고객에게 무료로. 그러니까 중국은 자동차에다가 가성비 전략을 넣어버리고 있어요. 다. 예. 이러면 테슬라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엔비디아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GTC 2025 보면 엔비디아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좀 걱정은 될 수는 있는데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해야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GM하고도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GTC 2025에서 GM의 자율주행 플랫폼 제공하겠다. 네. 중국 업체들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 정부가 좀 싫다고 엔비디아 규제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이제 미국 그 빅테크 중에서는 여전히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가성비 전략으로 이렇게 뛰어든다면 결국엔 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좀 지각 변동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데 공급하는 회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부품사 중에 그런 것들도 또 찾아보시면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의 좀 고정관념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네네. 이런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중국이 잘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또 기회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요거는 진짜 짧게만 저 뭐 김장렬 본부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중국이 뭐 살아난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좋아진다라는 아까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립주의가 심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성장 국가들 그런 국가들한테는 혜택이 더 이 확대돼서 많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우리나라만 지금 각자 죽겠다 싶어가지고 각자 잘 살자 하는데 저렇게 다른 나라들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반문 드리고 싶은 2년 동안 보면 한국은 왜 빠진 거죠?
미국이 좋을 때. 저도 궁금해요. 미국은 주구장창 날아가는데 한국 시장 다 떠나시고 정말 그냥 한국은 국장하면 바보 소리나 듣고 네. 정말 처참했죠. 작년 처참했어요. 12월에. 근데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은 믿질 못하죠. 또 국장하면 또 다친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 인버스 베팅하는 개미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 이건 바보 같은 예, 짓이죠. 국장 못 믿는다는 거죠. 네. 이거 어차피 일시적이야. 네. 근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2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 관성에 젖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이나 독일이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네. 근데 이거는 왜 상관이? 그러니까 저는 경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급 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수급 면에서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고 이거는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게 무조건 달러 약세예요. 달러 얼마나 강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달러 강세 피해국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수출은 늘 수 있는데 수출 는 거는 뭐 분명하지만 한국 증시는 곤두박질 쳤거든요. 달러 강세 때문에. 근데 이 달러 약세가 3년 만에 바뀐 이 강세가 깨진다면 그러면 돈들이 먼저 어디부터 가냐면 한국을 먼저 가지는 않아요. 먼저 모멘텀이 있는 걸 찾죠. 딱 보니까 독일이 모멘텀이 생긴 거죠. 돈 푼데 경기 부양한데 독일이 국방비를 한다고 유럽 국가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었죠. 독일은 사실은 이제 전범 국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독일이 무장하는 거를 그냥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돈 쓴다는 얘기고 중국이 돈 쓰고 한국도 추경 준비하고 있고 일본도 경제 성장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면 미국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이게 낙수 효과라 그러죠. 거기서 조금만 한국 들어와도 한국 증시는 레벨업 되는 거예요. 한국은 작은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국과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또 지난 몇 년간 또 안 좋았잖아요. 그건 네. 모르는 건 아닌데 중국이 어쨌든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걸 뭐 시진핑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투자자가 해야 될 건 좀 객관적으로 중국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 중에 수혜받을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시장이 이렇게 변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 자산도 좀 변화시키고 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달러 약세라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그 중국이나 독일이 강한 거는 한국한테도 저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9시 50분 지나가면서 시장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오르면서 2637 상승폭을 야금야금 계속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40까지 장중에 갔었었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약세폭을 조금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0.1% 정도 마이너스 744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리온이 9%까지 올라가서 123,5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온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목표가 줄 상향 요게 좀 있어요. 52주 신고가고 교보, 신한, 대신, 키움, 한국투자증권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뭐 12만 원에서 14만 원 뭐 요렇게까지도 올린 그런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 제목이 조금 세하긴 하네요. 왜요? 약속의 2025년 기다렸던 반등 시작. 약속의 2025년. 내가 이런 말 하면 너 누구랑 혼자 약속하냐 이러잖아. 왜 여기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약속에 뭐 확신에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쎄한데 어쨌든 오늘 잘 가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들 줄 상향이 있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리온이 아마 또 중국 비중이 높잖아요. 중국 아마 비중 그것도 높죠.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국에서 초코파이 워낙 잘 팔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춘절 끝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린다 이런 것도 있고. 네. 한창 목님. 저는 삼성전자 지금 프로그램 베이스 보고 있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58,900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화면 보여주시면 네. 딱 여기 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보시죠.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나게 사주면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얘네가 200만 주까지 샀다가 네. 팔면서 주가를 좀 눌려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고 59,000원에 지금 100만 주 걸려 있는데 뭐 이거 어제랑 똑같이 하면 65만 주 정도를 바로 땡기면 호가 절반은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돌파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 추이가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랑 거의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수급이 이제 삼성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거고 뚫어준다면 지수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좀 한번 봐놓으시면은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 전에 속보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수급을 뺏어가서 하이닉스가 올릴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하이닉스까지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썰로는 많이 돌았었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돌았었는데 지금 속보로 나와서 9시 50분에 세계 최초 HBM4 12단 샘플 공급에 대한 속보가 좀 뜨면서 하이닉스도 1% 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수가 더 가죠. 코스피가 1.1% 2640 다시 회복했네요. 그렇습니다. LG화학, 오리온 막 9% 올라가고 포스코 퓨처엠도 6%, 그리고 다른 여타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삼성 SDI 이런 애들도 2에서 2.5% 가면서 코스피 대형주가 아주 불을 뿜습니다. 대단하네요. 농심도 7% 가고요. 코스닥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기는 한데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니까 뭐 YC나 동진세미캠, 두산테스나 솔브레인, SNS텍, PSK 홀딩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 주성도 마찬가지고요. 2.5%에서 8%까지 이렇게. GTC는 실망스럽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간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54분이어가지고 뉴스 헤드라인 오늘 58분에 종료해야 돼서 뉴스 헤드라인은 딱딱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요거 개미 K증시 하락 베팅 곧버스 ETF 1천억 샀다.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분들이 호기롭게 좀 저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인버스를 산 걸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 인버스 산 사람들이? 인버스 산 사람들이. 네. 시장이 간다. 네, 삼성전자가 워낙 좀 그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건 이고환신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사실 반도체 제일 안 좋게 얘기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또 나홀로 제가 섀도우 복싱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랑 싸웠는데 뭐 목표 주가 다시 올렸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걔네도 이제 슬금슬금 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RP로 자금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 RP로,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RP나 파킹 ETF를 요즘 되게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방향성이 잡히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전 되게 많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친추도 안 했는데 스팸 광고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이런 것들.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막 좀 귀찮게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런 이제 스팸 문제랑 그다음에 요거 아까 이제 부분 휴전 합의한 거, 네. 그다음에 반도체 뭐 플러스 알파 좋은 거 요런 내용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멈춰놓고 기사만 딱 보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카카오톡. 두 분은 카톡 많이 쓰세요? 네, 전 카톡 많이 씁니다. 요즘 애들은 카톡은 거의 문자 메시지처럼 안 본다면서요? 가족 단톡방 뭐 어떤 뭐 저기 뭐냐 뭐 어디 뭐 공지 오는 거 요런 걸로만 쓴대요. 약간 네이톤 조선. 네이톤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그래서 저기 뭐냐 어린애들 SNS는 DM?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 DM인가요? DM을 그거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야, 인스타. 그래서 뭐 스토리 맨날 올린다고 하는데 따라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린지도 모르겠어요. 뭐 스토리 올리면 얘가 이따가 막 사라져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카톡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꽃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이러던데 약간 저희가 DM 하면은 어린애들한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첫사랑이 성공했으면 우리 애가 중3이니까. 어이구.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맞죠. 고등학생. 2009년. 그렇지. 고등학생. 자, 세월이 무색합니다. 젊은이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시 57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두 분 짧게만 오늘 마감까지의 전략. 오늘은 이렇게 하자라는 마감 전략까지가 있으면. 네, 일단 저는 그냥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서 돌파를 하면 이제 6만 원대 초반 부분까지 뚫리면 저는 6만 원 후반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5만 9천 원 라인, 6만 원대 초반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좀 핵심입니다. 근데 네. 뭐 분위기가 좋아서 일단 프로그램이 열심히 애를 쏟아서 삼성전자를 뚫어내는지가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여미사님? 네, 결국 뭐 삼성전자가 뭐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장 분위기가 좋아서 어쨌든 지금 이제 위가 조금씩 이제 열려가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또 뒤늦게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 또 눌림목은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이제 조정장을 좀 이제 나올 때 하시면 좋겠고 사실 오늘 같은 건 날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되게 좀 편안한 장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특별하게. 좀 너무 올랐던 기업들이 좀 빠져서 그게 좀 불편한 거지 대부분 이렇게 고르게 가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종가까지도 그렇게 뭐 오히려 삼성전자가 장중에 지금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네. 6만 원 한번 이 약간 시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